자, 1학년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중간고사 시험범위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산과 연기, 성질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다루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 주된 내용이 산과 염기의 성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지시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리고 금속과 탄산염의 반응은 산과 염기의 성질에서 우리가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시학까지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산과 염기는 그럼 어떤 성질이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자, 우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책을 읽다 보면 많이 들어요. 우리 산과 염기가 우리 몸속에도 있다. 특히 우리가 사람 몸에 흐르고 있는 이 혈액 같은 경우는 약한 염기성을 띠고 있고, 침이나 위액 같은 경우는 뭐 산성 염기성을 띠는 것이 있다. 이런 걸 많이 들어봤죠. 아직까지 우리 혈액이 약한 염기성이 아니라 뭐 중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들은 뭐 꼭 과학 공부가 아니더라도 약간 상식적인 면에서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음식물이 이제 입속에 있는데, 음식물이 세균에 의해서 분해되면 산이라는 물질, 우리가 산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산이 생기면 이 산은 우리 치아를 부식을 시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번 부모님들이 양치질을 하라, 그지? 하는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입안에는 약한 산성을 띠기 때문에 양치질을 하게 되면 음식물도 없애주고 치약의 성분 때문에 이 약한 산성 띠는 물질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해서 우리 치아가 부식되는 걸 막아주는 우리 생활 중에 하나가 바로 양치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치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음식물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입속에 생기는 산 때문이다. 산과 연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이제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이라고 되는데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액이 분비가 되겠죠. 자, 여기는 염산이 들어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선생님들이 위험하니까 만지지 마라. 너희들이 염산을 사용할 일이 있으면 내가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 주셨던 그 염산 수용액 같은 경우가 원액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강한 산이죠. 강한 산이 우리 몸속에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위산이 분비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먹지 않는다면, 즉 공복 상태가 되면 이런 염산이 위벽을 헐어버리기 때문에 위에 좋을 리가 없겠죠. 뭐 그렇게 생기는 병 중에 하나가 뭐 위궤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부모님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제발 끼니 챙겨 먹어라. 그 음식 거르지 말고 꼭 제때제때 먹으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우리 산과 연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 부모님들의 잔소리가 우리가 배우는 산과 연기와 상당한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뭐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서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제발 양치질 잘하고 끼니를 제발 거르지 말고 제때제때 챙겨 먹을 수 있도록 합시다. 194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잔소리인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 사실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 내용은 이 페이지입니다. 196페이지가 되겠죠. 자, 196페이지에서 처음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자, 첫 번째 이런 겁니다. 식초. 식초는 어떤 우리가 화학에서 다루는 산의 이름이 아니라 어떤 산이 들어가 있는 묽은 수용액이에요. 식초 안에 들어가 있는 산은 아세트산이죠. 화학식으로는 CH3COOH라고 하는 게 아세트산입니다. 자, 이 아세트산은 그죠?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그리고 염산은 화학식이 뭐가 되죠? HCl이죠. 자, 조금 이따 다시 쓰겠습니다.
자, 식초 안에 있는 산은 아세트산 CH3COOH고, 자, 이런 것들이 둘 다 금속이나 탄산칼슘. 자, 탄산칼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화학식이 CaCO3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한글이나 뭐 이렇게 글로 적혀 있을 때 화학식을 알아내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내가 2학기 때 여러분들의 첫 시간에 강조했던 거죠. 이제부터는 화학식과 친해져야지 화학 공부가 쉬워진다. 그래서 식초 그러면 CH3COOH, 염산 그러면 HCl, 탄산칼슘 그러면 CaCO3, 뭐 이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 특히 탄산칼슘 같은 것들이 모여서 굳어진 돌을 우리가 석회석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석회석 성분으로 된 것들이 보통 우리 분필, 또 그렇고 계란 껍질 등등이 바로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에요. 그래서 화학 공부하다가 석회석이라는 말, 뭐 분필이라는 말, 그 다음에 계란 껍질이란 말이 나오면 그 성분 물질은 탄산칼슘이고 화학식은 CaCO3로 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산은 금속과 탄산칼슘과 반응하면 각각 기체를 발생시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처럼 산의 수용액이 나타내는 공통된 성질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산성.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그냥 산의 성질의 줄임말이 산성이 아니라 산의 수용액이 나타내는 성질, 공통된 성질을 우리가 산성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세트산, 염산이 직접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물에 녹아서, 식초면 아세트산이 물에 풍덩 빠져서 녹아서, 그 다음에 염산이면 HCl이 물에 녹아서 만들어내는 수용액이 나타내는 성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산성. 앞으로 나타내는 산의 공통된 성질. 뭐 염기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염기의 공통된 성질은 산 자체가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산이라는 물질이 물에 녹아서 나오는 수용액이 나타내는 성질. 이거 중요하죠? 그걸 여러분들 산성이라고 그래요. 왜냐면은 자, 옆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렇기 때문이에요. 자, 산성 그러면 아세트산을 예를 들면 이렇죠. CH3COH. 자,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이대로 있는 게 아니라 쪼개집니다. 우리 그걸 이온화라고 부르죠. CH3CO-와 H+로 쪼개지죠. 그 다음 염산은 HC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HCl도 물의 습도가 수용이 되면 쪼개집니다. 이온화가 되죠. H+ 그리고 Cl-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자, 다른 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황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염산했고, 뭐 질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산들이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산이라는 것은 아세트산, 염산, 황산, 질산 이런 것들은 금속이나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키는 공통점이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두 물질, 아세트산과 염산도 똑같이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기체를 만들어내는데 그렇다면 물에 넣었을 때 나타나는 성질이고 실제 이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것도 HCl이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HCl이 물에 녹아서 나타내는 성질인데 이렇게 물속에서는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공통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그럼 물에 녹였을 때의 모습에서 공통된 성분이 있기 때문에 공통된 성질을 나타내겠죠.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다 적을 필요 없이 두 가지만 적어도 딱 나오네요. 바로 뭡니까? 요 놈이죠. 수소이온이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루는 산의 공통된 성질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세트산, 염산의 공통된 성질이 아니라 아세트산, 염산이 물에 녹아서 생긴 수용액의 공통된 성질이고 그 공통된 성분은 뭐냐면 각각 수소이온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이 수소이온이 나타내는 성질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염기 쪽에도 한번 해볼까요? 염기 쪽. 자, 염기 쪽에 예로 이제 제빵소다가 나오는데 제빵소다 같은 경우는 성분이 실제로는 탄산, 여기 옆에다 적을게요. 이쪽에 제빵소다. 그냥 제빵은 뭐 빵을 만드는 재료란 뜻이고 우리가 소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볶기 할 때 많이 찍어 먹었던 이 소다의 성분은
탄산, 수소, 나트륨이 돼요. 자, 여기 적을게요. 다시 탄산, 수소, 나트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그러면 수산화나트륨 화학식이 NaOH. 그래서 NaOH, 수산화나트륨. 그 다음에 수산화 칼륨을 하나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얘는 수산화 칼륨이니까 KOH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금속이나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수소개체나 이산화탄소를 개체를 발생시키지 않고, 그리고 그렇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염기가 수용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든 화학식이 안 적었나? 적을게요. 탄산수소 나트륨 화학식은 NaHCO3라는 겁니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그 다음에 수산화 나트륨이 물에 녹아서, 수산화 칼륨이 물에 녹아서 나타내는 성질을 염기성이다 부른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적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탄산수소 나트륨은 여러분들이 수산화 이온이 나오는, 미리 얘기를 하자면 탄산수소 나트륨이 물속에서 이온화돼서 수산화 이온을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식을 적으려면 3학년 때 배우는 물의 가수분해라는 걸 배워야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 안 배우기 때문에 우선 탄산수소 나트륨을 빼고 수산화 나트륨과 수산화 칼륨을 해볼게요. 수산화 나트륨은 NaOH고, 염기성이라는 건 얘가 나타내는 성질이 아니라 얘가 물에 녹아서 만들어진 수용액이 나타내는 성질이고, 얘가 물에 녹으면 이온화가 되죠. 어떻게 이온화가 되냐면 Na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됩니다. 수산화 칼륨도 마찬가지예요. KOH가 있는데 염기성이라는 건 이 친구가 나타내는 성질이 아니라 이 친구가 물에 생겨서 나오는 성질이죠. K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이온화가 됩니다. 여기도 예를 두 가지만 들었는데, 결국은 얘네들도 공통된 성질이 있다면 바로 물에 녹아서 나타나는 성질이기 때문에 물에 녹아서 나오는 공통된 성분이 있다라는 거고, 이 두 가지만 해도 공통된 성분을 찾을 수 있죠. OH-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수산화 이온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염기성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수산화 나트륨, 수산화 칼륨이 물에서 녹아서 생긴 이 수산화 이온이 나타내는 성질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게 오늘 첫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우고 우리 두 번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럼 이러한 산성과 염기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가 바로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산은 공통된 성질이 있는데 바로 전기전도성이 있다. 그 다음에 염기도 공통적으로 전기전도성이 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이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걸 좀 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1학기 때 선생님이 많이 강조했던 거죠.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첫 번째, 이온이 있고, 그죠? 이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돼요. 자, 두 번째, 전자가 있고, 역시 이 전자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유전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내용은 사실 1학년에서는 잘 안 나오고 2학년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1학년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 이 부분이죠. 전기전도성이 있다라는 건 뭐? 이온이 존재하고 자유롭게 이온이 움직인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전기전도성이 있는 겁니다. 자, 아까 하나만 적어 볼게요. 산의 수용액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염산 같은 경우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수산화 나트륨 같은 경우 NaOH는 Na 플러스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그래서 수소이온의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 수산화 이온이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인데, 자, 얘네들이 물에 녹으니까 이온화가 되고 이런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산의 수용액도 전기전도성이 있고 염기 수용액도 전기전도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산과 연기만의 수용력만이 가지는 성질이 아니라 어떤 거든 산이든 연기든 그것이 아니든 수용액에서 이온이 존재하고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다면 그게 뭐다? 전기전도성이 있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소금물이 전기전도성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산의 성질에는 전기전도성이 있고 산의 수용력은 연기 수용력은 전기전도성이 있다. 당연히 알아야 되겠지만 사실 이 부분만큼은 거꾸로 산의 수용액이 전기전도성이 있는 이유는 산의 수용액을 산을 물에다 녹였을 때 이온이 생기고 그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죠. 연기 수용액의 전기전도성이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당연합니다. 연기를 물에다 녹이면 이온이 생기고 그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산은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라고 했는데 마그네슘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자, 마그네슘이 뭐하고 만나면? 산하고 만나면 염산하고 만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염산은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물속에서 H+와 Cl-로 존재하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이 금속과 산이 만나는 반응은 마그네슘과 수소이온, 염화이온이 서로 뭐가 일어나는 반응이다? 재배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우리가 화학 변화가 일어나면 화학적 변화, 재배로 일어나는 변화라고 우리가 2학기 초에 했었죠. 자, 그러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대요. 그럼 수소기체를 적어볼게요. H2가 됩니다. 그 얘기는 이 친구가 자기들끼리 뭉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재배열, 새로운 재배열은 마그네슘과 염화이온이 만나는 배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재배열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이걸 위해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거죠. 화학결합이 일어날 때, 재배를 위한 화학결합이 일어날 때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염소는 비금속이에요. 자, 그렇다면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재배열 방식은 그렇죠. 이온결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온결합을 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은 이온이 돼야 되는데 마그네슘은 이조건소이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2개, 그래서 안정된 이온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를 이룬다? 마그네슘 2가 양이온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염소는 뭐 염화이온, 염화수소 안에서 이미 이온으로 존재하죠. Cl-1가 음이온입니다. 이 2개가 만나서 새로운 재배열로 만들어진 물질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런데 마그네슘은 2가 양이온, 염소는 1가 음이온, 염화이온은. 그렇다는 얘기는 전하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전하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2개 합쳐서 전기적으로 0이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2 플러스고 요거는 1 마이너스니까 얘가 2개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Mg 하나당 Cl 2개라는 뜻에서 Mg, Cl2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Mg, Cl2가 만들어지겠죠. 즉 염소가 2개 필요했죠. 그러면 마그네슘 하나당 염화이온 또 2개 있어야지 염화이온 2개 공급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수소이온도 2개가 있기 때문에 H2 만드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그죠? 마그네슘이 산 중에 염산하고 만나서 수소기체 H2를 발생시키는 화학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성해 본 겁니다. 하지만 염기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을, 그죠? 차이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은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라고 되어 있죠. 자, 탄산칼슘의 화학식은 CaCO3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탄산칼슘과 CaCO3와 산, 구체적으로 염산을 또 쓸게요. 염산이 제일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니까 염산을 써봅니다. 그럼 무슨 기체를 발생시킨다? CO2 기체를 발생시킨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이제 더 추가적으로 다른 것까지 적어보면서 완성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가만히 살펴보면 이 이산화탄소는 반응물 쪽에서 어디서 나왔냐 보니까 이쪽에서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칼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얘네들이 칼슘 2가 양이온과 그죠? 탄산이온 2가 음이온이 만나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이 칼슘 이온 입장에선 이놈 탄산이온 또는 탄산이온의 일부가 떨어져 나간 거니까, 그죠? 얘가 이제 혼자 살게 됩니다.
그럼 이것도 사실은 물속에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으로 쪼개지죠. 자, 그렇다면 칼슘이온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음이온 쪽을 버려버렸으니까 새로운 음이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이온은 누구겠습니까? 음이온은 이 친구죠. 그러면 칼슘 이온과 염화이온이 새로이 만나가 뭔가를 만들 텐데 아까처럼 이거는 이가 양이온, 이건 일가 음이온이니까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염화수소도 두 개가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죠? 요거 하나당 이거 두 개지? 그럼 화학식이 CaCl2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직 다 적지 않은 게 남아있죠.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았냐면 탄산이온 CO3-2-에서 CO2가 빠졌다면 여기서 산소화 하나 남고 여기서 수소가 두 개 아직 남아있으니까 이 두 개가 결합해서 생기는 물질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탄산칼슘이 산과 만나는 화학반응식,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화학반응식도 역시 완성해 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 적혀 있었지만 화학반응식까지 완성해보는 연습을 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산은 뭐와 만나면 탄산칼슘, 아까 말했죠. 석회석, 계란껍질, 달걀 껍질, 그 다음에 분필 이런 것과 만나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구나 라는 성질이 있는데 염기는 그렇지 못하죠. 하지만 염기는 염기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즉 산이 가지지 못하는 성질이 있는데 바로 뭐냐면 염기는 단백질을 먹일 수 있다가 염기가 가지는 대표적인 성질입니다. 전 말을 많이 해서 목을 한번 죽여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으로 다시 지우고 올라가게 되면 바로 하나만 하면 이제 오늘 마지막 수업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지시학이죠. 자, 지시학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데 배워야 되는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총 5개의 지시학을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색깔은 여러분들이 한테 알려주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도 제일 먼저 배웠던 지시학 중에 하나죠. 바로 뭐냐면 보통 종이로 많이 된 지시학이죠. 뭐가 있죠? 기억나나요? 색깔이 빨간색에서 파란색 변하고 파란색에서 빨간색 변하고 그렇죠. 리트머스 종입니다.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여러분들이 색깔 변화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가르쳐주고 싶지만 다른 판에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찾아보면 나오죠. 산성일 때는 어떤 색에서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염기성에서는 또 어떤 색에서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 두 가지가 달랐죠? 그거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공부해 보기 바랍니다. 이게 19반 다 듣는 반응이 아니라서 강의가 아니라서 여러분한테만 특별히 이 강의를 듣는 바만 특별히 알려줄 수는 없고 조금만 여러분들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페노프탈레인 지시학이죠. 무색, 그 다음에 붉은색, 빨간색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쌤 눈에는 핑크로 보이는데 책에는 다 색깔이라는 게 워낙 주관적이라서 책마다 이렇게 페노프탈레인의 색깔을 얘기를 할 때 표현할 때 거의 대부분 붉은색, 빨간색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BTB 지시학 같은 경우는 노란색, 초록색, 푸른색, 파란색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메틸 오렌지 지시학. 사실 이 색깔 보면 다섯 번째하고 똑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름도 비슷해요. 메틸 레드 지시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틸 오렌지나 메틸 레드가 색깔이 똑같기 때문에 이 그림 가지고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무슨 색이냐면 붉은색, 빨간색, 노란색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붉은색, 노란색 요 색깔 변화는 여러분들이 메틸 오렌지, 메틸 레드 같이 쓰면 돼요. 그래서 총 2개, 한 개 해가지고 총 5개의 지시학을 여러분들이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강의를
여러분들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산연기 배울 거 참 많기도 하고 해서 살짝 좀 중간고사 범위에 좀 땡겨서 넣긴 했습니다만 오늘 한 시간 이 내용은 중간고사에 들어가는 이 내용은 워낙 간단한 내용이고 뭐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라서 알고 있으리라 해서 첨가시켰고요. 추가시켰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